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12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 탑30 방송 시간입니다. 9월 1일부터 어제 9월 8일까지 해서 주간 동안의 탑30을 통해서 시장의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특정한 소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소식에 따른 개별 종목의 주가 상태도 우리가 일주일을 모아놓고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보면은 로봇 관련주가 다수가 많았네요. 이번 주가 11개의 종목이 움직였고 그 이외의 밑을 보면 제약바이오, 의료, 당뇨 이쪽 라인들인데 이걸 다 합쳐서 봤을 때 10개 정도 되니까 로봇과 제약바이오 안에 당뇨 비만 AI가 이번 주의 주 테마였습니다. 정치 관련주도 몇 개가 끼어 있네요.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관심도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삼성전자예요. 우리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삼성전자의 이 9월 1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에 지지난주 어저께 말고 9월 1일이니까 이날에 삼성전자가 종가 6.13 무슨 뜻이냐면 종가까지 밀어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하루 종일. 그때 매매 동향을 보면 790만 주가 외국인 계좌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그 이후도 다음날도 300만 주, 1000만 주, 1170만, 1200만, 1300만 이런 식으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 매기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무슨 아이폰에 관련된 소식 때문에 애플이 떨어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씩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소식 안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매수에 대한 에너지를 강력하게 넣었다는 거죠. 이거 하나의 팩트. 그리고 어제자 금요일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4%대 하락과 이 4%대 하락과 HBM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는 금요일의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시장은 한 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숏이 걸리면서 하락하는 기조를 보여줬던 것이고 안에 이제 매매 동향으로 보면은 삼전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갔던 모습이 일단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수 상황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것 전에 탑다운 방식으로 매크로 환경을 점검을 하고 종목을 보는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간에는 이 미국의 지표 발표부터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G20 정상회의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9월달에 FOMC까지 시장에 체크해야 되는 일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 그게 지나가면 추석이에요. 이럴 때 이 매크로 환경 속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변동이 만약에 시장에 걸린다면 그에 따른 이 선택, 불리한 선택 같은 걸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예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럴 때 시나리오법 같은 것들이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에너지 속에서 금리 동결이 되든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놓든 결과는 나올 거예요. 9월달 FOMC에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은 그 전주에 반영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 에너지 속에서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바닥권의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많이 지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데이터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부분이라든가 재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 반도체 산업 리포트를 꾸준히 읽고 계신 분들은 많이 지나가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감산이 나올 수도 있고 수요 공급의 논리로 특정한 부품이 지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그에 대한 에너지는 커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반도체 업종의 가장 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어저께 반도체 업종의 조정의 일부분 나왔다면 그 에너지가 FOMC에 대한 기대감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구간과 접목되면서 또 다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비중 안에 반도체 비중이 극악하게 좀 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좀 멀리 떨쳐내시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게 시장 상황이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중첩되면은 나쁜 결과야 나쁜 선택을 많이 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이 어려우면 만약에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주간 상승률 1위는 대동기어라는 종목이고요. 그 밑에 바로 대동이 붙어 있네요. 대동이라는 그룹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계업종의 농기계 사업자예요. 이 농기계, 이 소형 트랙터 같은 것들 만드는 회사고 이 트랙터 관련돼서 많은 수출이 일어나면서 실적을 많이 돌려낸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그 같은 에너지보다는 그 기계라는 쪽에 로봇이 붙은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요만큼은 다 로봇 관련주로 움직인 거죠. 주봉, 월봉을 찍어봤을 때 얘는 역사적 신고가 밴드 안에 일단 붙어있는 상태예요. 로봇 관련주 후발 패턴으로 개인의 수급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붙여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매기가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시장의 매기를 끌고 가니까 뒤에서 신규 로봇 관련주들이 매기가 강해지는 현상의 하나의 종목이었던 거죠.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더 코디는 환기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500억이고 연속 적자 기업일 겁니다. 이런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칙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일단 줄여놓은 다음에 증자나 최대주주 변경이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분을 일으키면서 증자에 성공을 해야겠죠. 그런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로봇 관련주 6천억짜리, 시총이 6천억이나 됐네요. 6천억짜리의 시총 대비는 재무구조에서는 많이 약하죠. 뭐냐면 로봇 관련주의 후발 패턴에 테마성이 많이 가미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주봉, 월봉,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피델릭스, 반도체 업종이고요. 시가총액 700억짜리 반도체 주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네요. 지분관계로 봤을 때 아니면 사업구조로 봤을 때 중화권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미중 분쟁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반도체 굵기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중국 쪽에 반도체에 관련된 매출을 올린다거나 중국 쪽에 자본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피델릭스가 그 중에 하나고요. 중고장비하는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애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붙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박자 종목 중에선 칩스앤미디어 이런 애들이 3,900억의 재무 상태에서 이런 이익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군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깔려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모습. 칩스앤미디어도 매출 구조상으로는 중국향 매출 구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부터 해서 이런 애들은 다시 이렇게 점거 부분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자리를 어떠한 수급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측하는 자리에서는 보수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이런 자리를 뚫어줄 때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노을은 복합 테마,
한쪽은 AI 바이오, 또 한쪽은 한동훈 관련주라고 하는 정치. 이게 두 개가 짬뽕돼서 나오는 데이터였습니다. 자, 루닛 진단 신규 라인에서 역사적 신규로 딱 다시 터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 안에 있는 종목군에 대한 에너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작동하는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대화제약 조용히 쭉쭉쭉 올라붙이고 있습니다. 주봉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이제 신고가 패턴은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52주 신고가 패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대화제약도 땡땡제약이 지금 시장에 움직인다면 시장에서 원래 움직이고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겠구나 추측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제 중국 신약 허가가 모멘텀이 돼서 움직이고 있네요. 펜트론 반도체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했으면 이 자리가 기준이 됐겠죠. 과거에 이 자리 에너지도 똑같은 에너지, 찍고 눌리고 돌파, 찍고 눌리고 돌파, 그때의 매기 이런 것들, 수급 같은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에너지에 대한 강도를 측정해 나가는 거죠. 자, 뭐 일동, 그 다음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것들 다 모두 당뇨 비만 라인으로 움직이는 패턴들. 이렌시스, 로봇 감속기, SPG, 이렌시스, SBB테크, 해성TPC 이런 쪽 라인들, DIC 이런 애들이 감속기 라인들. 여기 감속기. 아지넥스텍도 로봇. 동신건설은 정치 관련 섹터에서 이재명 관련주 이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로봇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 신고가 뚫고 양선을 연속적으로 보이면서 추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은 외인으로 땡겨지고 있네요. 11월 달에 MSCI 후보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제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시장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SPG도 감속기, 로봇. 하이스틸, 땡땡스틸, 땡땡철강, 철강주,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이는 환경은 뭐 분쟁 관련돼서 특정한 중국의 철강이 저가로 전 세계를 장악할 때 그 외부에 있는 법적인 조치로 관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테마 시장에서는 땡땡철강, 땡땡스틸 같은 종목군들이 그 매기를 타고 움직임들이 이렇게 툭툭 한 번씩 주는 거죠. 요번도 그런 게 한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철강에 대한 미국과 EU의 관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 거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방금 말한 것과 대동소이해요. 국제 유가가 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또 작동을 일부 하는 거죠. 하지만 추세적인 모습이 아닌 이렇게 툭툭거리는 구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소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툭툭거리는 에너지인지 이게 연속적인 에너지인지 판단을 하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에 대한 것들을 축적하고 있어야 어떠한 정보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 그에 대한 매기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탑30을 공부하면서 특정한 에너지가 아주 단기적인 툭툭거리는 소테마로 끝나가는지 연속적인 에너지로 커지는지를 이런 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경험을 취득하고 특정한 소식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입해서 이거를 짧게 안타식으로 끊어 먹어야 되는지 스윙에서 끌고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 밑으로 저 넘어가면 아이센스, 당뇨 비만의 연속 혈당 측정기 출시 기대감들, 바이오 ETF 편입, 기관 수급들로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고요. JNTC는 여기 보시면 실적이 조금씩 돌고 있죠. 이 회사는 이 사업 부분을 보면은 스마트폰 부품주고요. 그 안에서
이 커버 글라스의 이미지가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화권의 이미지가 강해요.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해가면서 이런 매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반대적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제재가 조금씩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애플 퉁퉁, 국내에서 애플 관련주들 LG이노텍 퉁퉁, 뭐 BH 퉁퉁, 뭐 하이비전 퉁퉁 이런 에너지가 반대해서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금강철강도 땡땡철강, 신테카 바이오, AI 바이오 추세가 여전히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딥노이드, 지니너스 다 마찬가지 패턴들. 그 다음 클리오. 자, 중국에서 유커가 돌아왔답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반일 감정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쪽의 이미지가 배척이 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이쪽에 깔려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산업의 트렌드가 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 유커가 돌아오든 매기가 그 업종이 돌았던지 간에 현재 돈을 들이는 쪽이 중소형 화장품들이 모여있는 올리브영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예전에는 뿌띠 시술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시술만 받고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했대 중소형 화장품과 피부 미용 섹터를 같은 또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격인 클 형제들, 클래시스와 클리오 아니면 아이패밀리 SC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을 만들어내주는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 용기 같은 걸 만들어내주는 펌텍코리아, 연우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 클래시스부터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저 뒷단에 하이로닉,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시장을 지금 AI 바이오부터 중소형 화장품, 피부 미용, 로봇, 자율주행 이런 애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고요. 요 전에 움직이는 패턴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유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먹어 들어가고 쉬고 있는 섹터 중에서 매기가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들을 미리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시장의 순환이 바뀌었을 때 그에 대한 에너지도 다시 한번 먹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도체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가 어떠한 산업 상태를 보이고 있지? 메모리 가격은 반등을 했나? 아니면 추가 감산을 하는가? 삼성전자 외인의 지분은 늘어갔나? 엔비디아의 주가 주인은 어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쭉 추적하면서 시장에서 만약에 지수를 압박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압박도 같이 진행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비중을 올려볼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번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주간 상승률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키지 않을 거면은 우리가 이런 차트상에 이동평균선도 필요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이런 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복잡하게 해놓고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을 거면 이동평균선 다 지워놓고 주가만 보면 되겠죠. 거래량만 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지표나 아니면 매크로 환경, 업황의 상태, 개별 종목의 뉴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실전에서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역배열로 죽어나가면서 에너지가 약해지는데 아무런 선택을 안 한다거나 거꾸로 중장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나가는데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바로바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를 잘라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뇌리에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분들, 평생 회원분들, 유튜브의 구독자분들, 100억 대학의 회원분들, 과외하고 계신 저희 개인 회원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법칙을 만들어내고 내 바운더리, 내 기준 안에 통과한 종목들을 잘 사서 수익을 가져가고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끄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9월의 첫째 주였고요. 이 정도로 일단 주간 상승률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추석 전까지 시장 데이터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